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지만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여권 전체가 이준석 리스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여권이 맞닥뜨린 이준석 리스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장기 여론전, 당내 비윤계의 결집 여부, 국민 여론의 향방 등 크게 네 가지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리를 앞두고 열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준석 변수가 찻잔 속 태풍이 될지 아니면 여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된 것은 자정 능력 상실 위기에 빠진 여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이 XX 저 XX 등 거친 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등 폭로성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6명을 실명으로 나열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당대표는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뻔뻔하게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민노총은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현장에서 일궈 큰 파장이 일었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을 겨냥해 국민 밉상 민노총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산다면서 우리 사회의 슈퍼갑으로 변질된 민노총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이 되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는 그야말로 국민 민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자 집회라고 하기엔 자주평화통일, 한미전쟁 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난무했으며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해온 민노총이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선동을 하며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노총의 집단 괴롭힘을 두려워하도록 공포심을 조장한 탓에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이런 슈퍼갑 민노총을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 경제는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노총 지도부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사회적 힘으로 민노총을 개혁시켜야 한다고 민노총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산다며 조직에만 충성하는 민노총은 이제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연합훈련,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메시지를 담은 광복절 전국노동자대회 벽보를 공유한 뒤 북한 선전 매체를 꼭 빼닮은 포스터라며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운동 단체인가라고 민노총을 정조준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힘없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인지 정치적 이슈에 개입해 불법 파업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정치운동 단체인지는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민노총을 겨냥해 겁대기만 노동자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라며 민주노총은 80년대 운동권의 망상처럼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보려는 세력의 숙주가 돼서는 안 된다. 낡고 위험한 이념으로 정치투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시대착오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노총은 오히려 동료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며 낡은 이념의 정치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전날 집회에서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2022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 것보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등 초법적 지위를 누리며 불법 파업과 폭력행위를 일삼았던 것들만 떠올린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30%대에 재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에서 12일간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의 긍정 지지율 29.3% 대비 1.1%포인트 오른 것으로 6월 내 주 이후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 조사에서 취임 후 석 달 만에 20%대로 떨어졌으나 한 주 만에 30%대에 재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를 보름 앞두고 이재명 방탄당헌 개정에 이어 문재인 지우기 등 당헌 당규 및 강령 개정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내부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론이어서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진명, 비명 간 갈등은 점점 격화되는 모양새다. 핵심 쟁점은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문제와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 1가구 1주택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철학을 삭제하는 안이다. 전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현행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로 수정해 16일 의결할 전망이다.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을 수정하는 안도 같은 날 처리된다. 이에 이재명 의원 측의 이원욱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당원들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후 기소를 당해도 당대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 대통령인 문재인 지우기에 대해서도 친문재인계의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민주당이며 동시에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15일 복권되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복권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장 방문 등 현장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째 지지부진한 대형 인수 합병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자택에서 머물며 향후 경영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한종희 부회장, 경계현 사장 그리고 주요 사업 부문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경영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이후 곧바로 삼성 서초사옥의 주요 삼성 계열사들의 경영진들을 소집해 현안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현장 경영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최근 반도체 업황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사업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삼성의 기술력을 점검할 수 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으로 파운드리 제품 양산에 성공한 경기 화성 캠퍼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찾았던 평택 캠퍼스 등이 거론된다. 2017년 오디오 전장 관련 자동차 전자장비 자회사인 하만카 돈을 80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에 인수한 이후 총수 부재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대형 인수합병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 ARM, 차량용 반도체 기업 NPX 반도체와 인피니온 등이 인수합병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이 지난 5월 발표한 450조 원 투자와 8만 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임직원 독려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은 이르면 다음 달 초 2022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하는 데 반도체와 바이오와 같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16일 열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3월 이찬해 준법위원장과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 경영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계 일각에선 현재 비상근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복권 조치에 따라 상근 임원으로 다시 신분을 전환하고 삼성 사옥 집무실에 정식 출근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1년 부장 직급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재용 부회장은 2001년 상무부에 선임되며 임원에 올랐고 이후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며 상시 업무를 보는 상근 임원으로 재직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속되면서 회사 내에서 지위가 비상근 임원으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후로도 취업 제한 논란 등을 의식해 비상근 임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 내 비상근 임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뿐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매매가는 오히려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관련 플랫폼 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정보를 자사의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는 평당 2,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반기 기준으로 역대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 1,719만 원에서 같은 해 하반기 1,917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1,980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하반기에는 2,023만 원을 기록해 2,000만 원 선도 돌파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2,062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음에도 상가 매매가는 오름세가 지속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평당 상가 매매 가격이 2020년 상반기 2,831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3,875만 원으로 2년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방의 상가 평균 매매가는 1년간 연속 하락했다.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감소세지만 전체 건축물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용 건물의 거래 비중은 72.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작년 말 이후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불이행 등 부실 가능성이 가장 큰 다중 채무자의 비중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말까지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중 채무자들이 속출하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한은은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한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등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도 다중 채무자의 신용 위험 확대가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과 소득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전 총무원장이 개입했다며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노조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님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 1주문 인근에서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 개입 중단과 봉은사 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조계종 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이 중 2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박 씨는 1인 시위 피켓을 봉은사 쪽 승려와 불교인들로부터 빼앗겨 항의하는 과정에서 승려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폭행을 당하면서 사람의 똥으로 추정되는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도 여러 명 있었으나 폭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조계종 노조 측이 제공한 한 영상을 보면 스님 2명이 경찰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다. 박 씨는 폭행으로 인해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입술 부위가 크게 다쳤다. 지난 9일에서 11일에 있었던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에는 종단 교육원장을 지낸 진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종단 내 중진 스님들은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진우 스님을 합에 추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명했다. 진우 스님은 단독 입후보 시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종단 선거법의 무투표 당선 규정에 따라 사실상 차기 총무원장 자리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합의 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막후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년 전 있었던 적광 스님 폭행 사건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적광 스님 폭행 피해 사건은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 인근 우정공원에서 있었던 일로 적광 스님은 자승 당시 총무원장의 상습 도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승려 여러 명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로 끌려갔다. 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영상에서 적광 스님은 겁을 먹은 듯 대한민국 이건 아닙니다. 경찰 이건 아닙니다며 주변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승려와 종무원에게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발가락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 1명과 종무원 1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져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승려 4명과 종무원 1명도 약식 기소됐다. 사건 이후 여러 피해를 호소했던 적광 스님은 정신과 치료와 약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반면 폭행에 가담해 벌금형을 받은 승려는 이후 종단 안에서 불이익은커녕 주요 자리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적폐 청산시민연대는 2017년 경찰청 앞에서 적광 스님에 대한 집단 폭행 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7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식당에서 음식값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를 찾은 유튜버 A씨와 그 일행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식비를 환불받았다. 현장 CCTV 영상에는 당시 A씨가 해당 식당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젊은 여성이 의자에 걸려있는 담요에서 뭔가를 떼어내 식탁 위 휴지에 놓더니 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남아있던 여성이 종업원에게 휴지를 보여주며 먹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해 식비를 환불받았다. 음식점 사장은 가게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은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여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해 먹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구독자가 72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로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댓글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14일과 15일 대만을 방문, 현지 고위 지도부를 만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부터 12일 만이다. 주대만 미국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존 가라멘디, 앨런 로원솔, 돈 바이어 의원과 공화당 아우모아 콜먼 라데와겐 의원이 인도 태평양 지역 방문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주대만 미국협회는 대만에서 사실상의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대표단은 현지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과 대만 관계, 지역 안보, 무역 투자,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대만 미국협회는 전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여군이 군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전술 브래지어를 개발 중이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는 이른바 육군 전술 브래지어라는 명칭의 시제품 4종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여성의 미군 입대율이 16.5%를 차지함에 따라 군 내부에서 기존 남성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미 육군의 피복류 조달 관리를 하는 육군제보기사회는 올 가을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육군제보기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육군 역사상 여군에게 지급되는 최초의 공식 군복 브래지어가 된다. 미국 군대 및 군인에 대한 뉴스를 다루는 아미티 임스는 전술 브라가 여군을 위한 추가 보호 장구가 될 것이라며 새 제품이 방탄복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 육군과 공군은 지난해 따은 머리나 포니테일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두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미 해군은 지난달 여군 수백 명의 신체를 측정해 신체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복을 만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최근 미군 내에서 장병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군의 제복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14일 테슬라의 전기차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번째 전기차를 만들었다면서 회사 전체의 총 생산량도 300만 대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7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200만 번째 전기차를 생산했다고 공개했고 한 달도 안 돼 300만 대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CNBC 방송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4월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전기차 제조에 차질을 빚었으나 이를 빨리 극복하고 신차 생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 매체 벤진가는 상하이 공장이 지난달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 Y를 50만 대 이상 만들었고 앞으로 월 60만 대 넘게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달 4일 주주총회에서 올해 생산 목표치를 200만 대로 제시하면서 이미 150만 대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